명제, 집합, 명제. 그지? 집합하고 집합과 명제가 큰 제목이잖아. 그지? 그래서 집합하고 명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단어, 핵심. 그건 뭐야? 객관성이야. 객관성. 뭐라고? 객관성. 객관성이 뭐야? 주관성에 반대되는 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주관이 뭐냐? 주관.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옳은 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는 틀린 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름다운 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한 거 내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집합이나 명제 같은 애들은 누가 봐도 구분할 수 있는 애들. 그지? 명확해야 되거든. 그래서 객관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객관성. 그래서 집합에서도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이런 거 안 되잖아. 아름다운 꽃을 뭐 꽃이 다 아름답긴 한데 어떤 애들은 꽃 알러지가 있는데 걔한테는 꽃이 아름답게 느껴지겠냐? 안 느껴질 거 아니야.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러는데 막 민석이 서 있고 막 그지? 제가 축구를 잘하는 건지 뭘 잘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런 불분명한 거. 동네 아저씨 봤더니 동네 아저씨들 막 아침 일찍 모여 있어. 학교 운동장에. 조기 축구회인데. 그럼 뭐 일반인보다 그 사람들이 잘 하겠지, 그지? 우리가 뭐 근데 손흥민이나 뭐 그지 멜시나 뭐 이런 애들이 그냥 모여 있으면 저 사람들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겠구나를 누가 봐도 알겠지만 모르잖아, 그지? 기준이 없으면 뚱뚱한 사람들의 모임 이것도 안 되고. 자, 그래서 그런 게 집합이었고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명제라는 건 얘는 이렇게 딱 표현을 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명제라고 불러. 참이냐 거짓이냐. 그지? 거짓인 문장이나 식도 뭐가 된다? 명제가 된다. 이런 것처럼 4는 2의 배수이다. 맞는 소리지 뭐, 그지? 4는 2의 배수. 맞는 말이지? 그러면 3은 5의 약수이다. 틀렸어. 그지? 틀린 말이지만 명제는 명제라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니네가 나중에 이게 길게 처음 설명할 때는 다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요. 아씨, 얘도 명제고 얘도 명제야. 얘는 맞는 명제고 얘는 틀린 명제야.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중 가면 한참 또 지나고 나서 한 바퀴 다시 돌아오면 틀린 거는 틀린 거잖아요. 이런 놈들이 있어요. 꼭. 명제는 참도 명제고 거짓도 명제다. 그지?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은 가깝다. 서울과 인천이 가깝다라는 건 부산에 비해서 서울과 인천이 가까운 곳이. 그지? 서울과 부천이 더 가까운데 인천을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안 되지. 가깝다처럼 애매한 표현들은 명제가 안 된다. 알았지? 그 다음에 이런 걸 쓸 때가 있어. 자, 2x 플러스 4가 7이래. 참이냐 거짓이냐? 모르지. 그지? 그래서 나중에 이런 애들은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이 x에 따라서 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 문장이 또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거는 우리가 조건이라고 할 거야. 조건이라고 따로 배워. 얘는 일단 명제는 안 된다. 그지? 이런 것도 명제에 대해 4 플러스 3인데 10이야. 이러면 이 새끼 명제야? 명제야. 무슨 거짓인 명제.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명제라고 부른다. 그래서 명제는 부정이라는 게 존재해. 명제의 부정. 그래서 여기서 명제의 부정이라는 건 앞에 배운 집합에서 봤을 때 누구를 표현하는 거면 여집합이라는 애를 표현하는 거야. 알았지? 여집합을 유사한 개념으로 쓴다. 여집합. 그래서 집합을 배우고 명제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에 기반해서 명제의 부정이라는 건 우리가 여집합의 개념을 좀 이해한다. 여집합의 개념이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명제의 부정은 P에 대하여 어떤 명제, 보통 우리가 명제는 이렇게 하고 명제 P라고 쓰니까 명제 P에 대하여 그 명제를 부정을 하면 이렇게 돼요. P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짝수의 부정은 홀수야. 그지? 짝수의 부정은 홀수. 그러니까 꼭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음수의 부정은 음수가 아니다. 그지? 음수를 부정해라. 그러면 명제가 음수를 부정하면 음수가 아니다잖아. 그지? 뭐가 아니다가 부정이야. 부정인데 음수라는 명제를 부정해서 음수가 아니다를 만들었으면 양수인 것 같잖아? 아니지. 음수의 부정은 0과 양수야. 알았어? 뭐가 들어간다고? 0하고 양수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부정에 대한 부분들을 저렇게 표현을 한다. 그리고 이제 보통 부등식에서 많이 하는데 x가 2보다 크다의 부정은 x가 2보다 크지 않다잖아. 크지 않거나 같다겠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만약에 수직선에 표현을 해봐. 그럼 여기가 2잖아, 그지? 2보다 크다 이렇게 됐는데 작거나 같다. 그래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얘 뭐가 돼? 부정이 되는 거야. 그지? 저런 것도 많이 챙겨놔야 된다. 그리고 부정은 그럼 내가 뭐뭐가 아니다. 수학은 항상 이렇게 말을 길게 쓰는 걸 싫어해요. 그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명제 P의 부정은 명제 P의 부정은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냐면 명제 P의 그 부정은 명제가 P이면 not P라고 쓰는 게 부정이야. 앞에 물결 표시 같은 거 속에 not P. 그래서 보통 이 P에 대한 집합 P, 얘에 대한 집합을 대문자 P 그러면 P의 여집합. 그게 P에 대한 부정을 뜻해. 집합에서는. 맞지? 부정이라는 건 꼭 반대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나를 제외한 나머지들이기 때문에 부정이라는 건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음수 같은 게 제일 대표적이다. 그지? 그래서 P가 참인 명제면 나 P는 뭐겠어? 거짓이지. 그지? P가 참이면 나 P는 거짓이고 P가 거짓이면 나 P는 참이 된다. 그리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지. 부정의 부정은 뭐다? 긍정이다. 이하니 1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지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부정의 부정. 니들에서 나 P의 부정은 P이고 나 P의 부정이 P니까 그거에 또 나 P는 그럼 두 번 되면 그냥 P잖아. 그치? 이거 똑같은 거지. P의 여집합이 뭐야? 여집합은 P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거랑 같은 느낌으로 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조건은 문장이나 식이 누구에 따라서 문장이나 식에 변수를 포함한다고 되겠어. 변수를 포함하는 거, 변수. 변하는 수인 x나 뭐 y 같은 애들, 그지? 우리가 보통 변수는 x, y를 많이 쓰니까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변수 값에 따라 뭐가 된다?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그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된다.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걸 판별이 될 때 이 문장의 식은 조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 2x-5가 1이래. 2x-5가 1이다. 2x-5가 1이래. 그럼 x가 3이면 맞는 말이잖아. 식을 만족하지.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x가 1이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x 변수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통 조건 P라고도 또 표현하고 조건 Q라고도 표현을 해. 간단히 변수 X를 포함한 조건은 PX, QX, RX로 나타내는데 이를 간단하게 PQR로 나타내기도 한다. 보통 이렇게 하는 거지. X가 1이면 봐봐. X가 1이면 이것도 조건이야. X가 1일 때 1이면 1인 거지만 2되면 안 맞는 거잖아. 그지? X가 1이면 X의 제곱도 1이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이 조건하고 조건 가지고 또 명제가 만들어져.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는 저걸 조건 명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말은 안 써. 알았지? 이렇게 되면 이거 맞는 문장일까? 맞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뭘 보냐면 얘가 P라면 얘가 P이면 얘를 보통 우리가 Q라고 소문자로 써. 그러니까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조건 P가 이렇다면 Q는
맞니? 라고 보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야. 보통의 이런 조건에 참을 만드는 x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대문자 p라고 하고 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얘 원소 만드는 1이지. 얘 1을 참으로 만드는 거. 그다음 얘는 대문자 q라고 하고 이 식을 참을 만드는 건 마이너스 1 두 가지잖아. 그래서 이런 빨간색으로 내가 표시한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을 요 조건이나 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진리집합. 참이 되게끔 만드는 집합이란 뜻이야. 진리집합. 그래서 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얘가 얘한테 앞에 있는 애가 D한테 포함되잖아. 그지? 그러면 주어진 문장, 이 문장은 문제가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저게 가장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쓰면 봐봐. 야, 사람이면 동물이다. 맞아, 틀려? 맞지? 사람의 바운더리가 넓냐? 동물의 바운더리가 넓냐? 동물이 훨씬 더 넓잖아. 사람도 동물의 일부지. 그치? 사람도 동물의 일부분이잖아. 그래서 저런 문장을 우리는 참이 되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지? 그 다음에 이런 또 조건에 대한 것도 또 뭐가 있냐면 우린 부정을 해요. 조건에 대한 부정. 그지? 그래서 조건에 대한 부정. 보통 가장 표현 많이 하는 조건이 이거야. 자, P가, 조건 P가 이렇게 써있대. X-3, 2보다 크고, 조건 Q는, 이 조건에 대한, 부정을 보자. 이 조건에 대한 P, 조건 P에 대한 not P는 X가 X-3이 2보다 크다니까 X-3이 2보다 뭐야? 크지 않다. 그지?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렇게 부정. X-3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조건에 대한 또 부정이 되는 거야. 그지? 조건에 대한 부정이 될 수 있다. 보통 문장도 그냥 만약 그 위에 나온 것처럼 X는 10의 약수이다가 P면 not P는 10의 약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준다. 그지? 그 다음 이 조건에 대한 부정인데 이렇게 쓰는 거 있어. 자, 조건 P 또는 Q라는 조건이 있대. P 또는 Q 조건이 P 또는 Q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P 또는 Q는 뭐냐면 P도 되고 Q도 되고 PQ 둘 다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집합 어떤 애랑 같은 거냐면 P 얘를 진리집합을 Q라고 했을 때 합집합의 의미를 갖는 거야. 알았지? 또는은 합집합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P 그리고 and야 그지? and 그리고 Q는 너도 되고 너도 되는 둘 다 되는 애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를 진리집합 P하고 Q를 본다면 교집합을 의미하겠지. 그지? P도 되고 Q도 되는 거. 둘 다 동시에 되는 애들. 그래서 P, 교집합, Q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부정한다고 봐봐. 그래서 내가 P, 합집합 Q의 부정은 우리 앞에서 집합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게 자,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 있고 거기에 문자 A, B가 이렇게 있대. 여기서 PQ라고 쓰자. 보기 좋게 P 여기가 Q 이렇게 돼 있잖아. PQ잖아? 그럼 PQ의 합집합은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 조건에 대한 부정은 어딜 얘기한다고? 아까 부정이 집합의 의미에서 뭐 하는 거랑 똑같다고? 여집합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지. 네가 아닌 부분인 거잖아. 그지? 얘가 둘이 합집합이니까 여기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한테 뭐 하는 거야? 얘한테 여집합해 주는 거지. 저게 어디서 본 놈이야?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본 거네. 그지? 드모르간의 법칙. 그럼 야 이거 봐봐. 이제 어떻게 돼?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을 하나씩 풀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지. 그럼 얘를 부정한 걸 이제 내가 P의 여집합을 뭐라고 써? not P. 얘 뭐야? 그리고 not Q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고. 맞지? 그래서 이게 부정을 해주면 봤더니 야 부정하면 또는의 부정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도 똑같지? 교집합의 부정은 그러면 요 부분 빼고 나머지니까 얘도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부정인데 그럼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다시 이제 부정으로 표현하면 not P 또는 not Q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부정은. 알았어? 부정을 P 그리고 Q는 부정이 되면 not P 또는 not Q 또는은 그리고가 부정되면 또는이 부정이 되면 그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 P의 부정은 not P Q의 부정도 not Q 그러니까 뭐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문장에서 읽어보면 그렇게 나올 건데 지금 우리가 기호로서 그냥 설명한 거고 자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170페이지에 자 170페이지 뭐라고 돼 있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그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소수는 홀수이다. 명제 아니야. 명제야. 거짓인 명제. 그치? 소수는 소수는 뭐 다 홀수냐? 아니지. 소수 있고 홀수가 아니고 뭐야? 2라는 놈 있잖아. 소수 중에 짝수인 새끼. 2를 제외한 소수는 홀수이다 이러면 맞는 거고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이러면 틀린 말이지만 명제인 건지 아닌 건지 물어보니까 맞지 그지 명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이다. 참인 명제지 그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참인 명제지 그지? 참인 명제 180도. 자 3번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건 뭐라 그랬어? 이건 명제가 아니고 뭐라고? 조건 x값에 따라서 문장이나 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돼. 변수에 따라서. 그런 건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필수예제 2번의 진리집합이라는 걸 확인해 봅시다. 필수예제 2번 진리집합. 진리집합. 자, 두 조건 P 1보다는 크고 X는 4보다는 작고 Q는 X는 3보다 작고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일 때 다음 조건에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자, 1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은 not P야 그지? not P면 얘를 뭐 하라는 얘기야? 부정하라는 얘기지. 자, 부정 어떻게 하는 거라고? 여집합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원래 1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건데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 있는 애잖아.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내가 먼저 P를 표시해 볼 거야. 이렇게 P가 표시돼 있어. 자,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정을 하게 되면 여기는 칠해지면서 내려갈 거고 얘는 구멍이 뚫리면서 올라가겠지. 그래서 not P라는 애는 X는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그지? 또는 X는 4보다는 크다. 이게 이거야. 1보다 크고 그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알았지? 얘는 여기 가운데 뭐야?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보니까 뭐야? 2번은 그래서 not P 또는 Q가 뭐니? 그럼 not P면 얘잖아. 위에 있는 거. 그지? 배하고 Q를 뭐하래? 합치래. 그래서 수직선 위에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좋지. 1보다는 작거나 같고 4보다는 크고 3보다 작고 5보다는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1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안 돼. 그건 연립 부등식을 푸는 거야. 연립 부등식은 집합의 의미에서는 교집합을 찾는 거야. 공통된 부분을 찾는 거야. 근데 우리는 또는이라고 그러면 집합에서 뭘 찾는 거라고? 합집합. 그지? 합집합은 이 새끼들을 다 합치란 얘기지. 합집합은 A도 되고 B도 되고 A, B 둘 다 되는 걸 찾으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착각하면 안 돼. 순간적으로 그냥 얘 잡고 그래서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된다. 이렇게 답을 써줘야 되지. 2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봅시다. 3번. 천천히 해볼 거니까 잘 봐. 자, P 그리고 not Q. 그럼 이번에도 not Q를 체크해야지. not Q는 수직선에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3보다 작대. 5보다 크대. 그러면 얘를 이제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빨간색 부분이 그지? 저게 not Q가 되는 not Q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5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하고 저걸 이제 수직선상에서 그리고 라고 했으니까 P는 1부터 4까지. 얘는 구멍이 뚫려 있고 얘는 구멍을 칠해주고 얘는 3부터 5까지. 자, P 그리고 그럼 무슨 집합? 교집합.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된다. 이게 기본적인 명제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명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명제 P면 Q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지? 명제 역과 대우,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하게 될 거고, 증명하는 방법, 이런 애 무조건 외워야 되고, 절대 부등식. 여기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은 함수라서, 뭐 함수는. 자, 명제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을 때, 명제 P이면 Q이다. 원래는 말로 써야 되는데, 저 말을 다 줄여서 저렇게 그냥 쓰는 거야. 알았지?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P이면, 만약 P라면 Q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기호로 줄여서 표현한 거야. 계속 얘기하잖아. 수학자들은 뭘 좋아한다고? 지들끼리 알아먹으려고. P면 Q이다라고 썼는데 걸 그냥 화살표 짝대기 걸어놓고, 그지? 그래서 저기 참인명제는 그리고 또 예전에 어떻게 쓰면 참인명제 이렇게. 이러면 참이라는 명제야. 아, 다음 명제가 참입니다. 이렇게 쓰기 귀찮다 이거지? 자, 그래서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있다. 그래서 P는 P일 때, 요 앞에 있는 P, 얘를 우리가 가정이라고 불러. 영어에서 if 하는 거 있잖아. 뭐뭐라면. 그지? 맞잖아. P라면, X가 1이면, X가 1이라면, 그러니까 X가 1이라면, X의 제곱도 1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맞아? 그지? X가 1이면 X 제곱도 1이잖아. 맞잖아. 그럼 참인 명제가 되는 거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애를 가정, P가 가정이 되는 거고 여기 뒤에 있는 요 Q가 뭐가 되냐면 결론이 되는 거야. 왜? 봐봐. 여기도 그렇잖아. X가 1이면 X의 제곱은 1, 2다. 라고 결론을 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으로 아까 썼던 것처럼 뭐야?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건 동물이다 라고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맞다는 얘기지, 그지? 내가 이거 이렇게 얘네들이 명제가 참이 되는 걸 뭘로 본다 그랬냐면 앞에 있는 애하고 뒤에 있는 애 포함 관계를 보면 돼.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지. 사람이 동물에 포함될 거잖아. 그지? 그래서 포함 관계로 참거짓을 판단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P면 Q이다. 포함 관계가 없으면 거짓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냥 바로 필수예제로 볼게. 필수예제 3번 같은 거.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는 게 편하니까. 자,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1번. X가 양의 양수이면, X가 양의 양수이면, X가, 양의 3이구나. 3의 양수. X가 3의 양의 배수네, 그지? 3의 양의 배수이면, 그럼 369, 이면, 여기까지가 가정인 거야. 여기까지 가정, 그지?
3의 양의 배수가 가정이지, 그지? 3, 6, 9, 12 이렇게 나가는 놈이라면 이게 진리집합인 거야. P에. 그렇다면 X는 6의 양의 배수이다. 그러면 6, 12, 18, 24 이렇게 쭉 나가는 놈. 그 앞에 있는 애 집합이 얘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부분 집합이 돼? 안 돼. 부분 집합은 뭐라 그랬어? 앞에 있는 이 새끼 여기 다 들어가야 되잖아. 얘는 내가 6 들어가고 12 들어가고 18 들어가지만 3 못 들어가고, 그지? 3 안 들어가지고 9 안 들어가지고 6 들어가고 12 들어가지고 이러면 얘가 얘한테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 포함경각의 성립이 안 되는 거야. 포함경각의 성립이 안 되니까 이 문장, 이 명제는 거짓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 다음에 2번.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조건, 요 조건, P가 요 조건이면, 저 조건이라면, x는 0부터 4이다. 인수분해 되지, 그지?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플러스, 아니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x 1.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지? x 마이너스 2가 얼마? 0. 그럼 x는 1 또는 x는 2니까 x는 1하고 2가 이거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네. 얜 거짓인 명제고 얜 참인 명제야? 어쨌든 둘 다 명제는 되는 거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다음 중 함수를 골라라랑 다음 중 1차 함수를 골라라는 다른 거야. 그지? 함수는 그냥 함수 되기만 하면 되는데 1차 함수 고르는 건 1차 함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 함수의 모양을 봤는데 y는 x제곱이야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것도 함수인데 y는 x제곱이 다음 1차 함수를 골라라 그러면 1차 함수는 아니죠. 그지? 그런 것처럼 명제에서도 참 거짓, 명제인 것을 골라라라는 거랑 참 거짓을 골라라는 다른 거고 이것도 잘 봐야 돼. x, y가 무리수이면 x하고 y가 무리수래. 일반적으로 이게 되거든? x, y가 무리수면 야, x 더하기 y도 무리수 아니야? 일반적으로 대부분 되잖아, 그지?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x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주어진 명제가 틀렸다는 얘기를 보여주려는 거야, 그지? 잘못됐다는 거 불러서 발레라고 불러.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려운 문제들은 이 발레를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저런 거 공부할 때 공부하는 요령으로 항상 알려주는데 저런 게 잘 내가 인지가 잘 안 되면 나는 딱 읽어보니까 느낌이 확 와.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잘 돼. 근데 난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이런 메모장을 하나 만드는 거야. 영어 단어 아니면 영어 수거 외우듯이 저런 문장의 참거짓 문장들을 문제 풀면서 그런 거 애들만 딱 정리해 놓는 거야. 참인 명제 문장, 거짓인 명제 문장. 그러다 보면 내 느낌도 살릴 수 있고 문장이 외워져 있으면 어떤 거 더 빨리 문제를 판단할 수도 있고. 자꾸 선생님이 얘기하면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고. 그냥 나 딱 읽어봤는데 괜찮아. 난 구분하는데 문제 없어. 그럼 상관없는데 그런 게 아니고 쌓이다 보면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루트 2, y가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뭐 x 더하기 y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그 얼마? 0이잖아. 0은 무리수야? 아니지. 0은 실수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더한 게 무리수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원래 이 수체계도 이렇게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수체계를 우리가 실수 나잖아. 그치? 실수범위에서 실수는 유리수랑 뭘로 나눠? 무리수로 나뉘지. 그치? 무리수로 나뉘고 유리수는 다시 정수로 나뉘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잖아. 실제적인 분수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 다시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음의 정수, 양의 정수. 그래서 양의 정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때 배울 때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이런 건 지금은 또 교육과정에서 이게 빠졌는데
이 문장 자체가 뭘 물어보는 거냐면 4층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를 집합에서 옛날에 물어본 게 있어. 그러니까 집합에서 닫혀 있다 열려 있다라는 게 뭐냐면 A라는 집합이 자연수야. 자연수인데 A라는 집합의 자연수 둘 중에 임의로 두 개를 꺼내서 그지? 결과가 다시 자연수가 되잖아? 그럼 걔는 이 연산 기호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표현을 써. 그럼 플러스는 자연수에 대해서 닫혀 있을까? 닫혀 있지. 자연수 더하고 자연수 더하고 자연수 되잖아. 마이너스는 돼, 안 돼? 안 되지. 1이랑 내가 3을 뽑았어. 근데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니까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가 되잖아. 이건 안 돼. 그럼 뭐? 곱하기는 되지? 2 곱하기 3? 되고 나눗셈도 자연수 안 되지. 그래서 보통 자연수라는 애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고 정수는 덧셈, 뺄셈, 곱셈까지 닫혀 있을 거 아니야. 유리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닫혀 있을 거라고. 이 새끼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다 안 닫혀 있어. 그래서 유리수하고 무리수의 특징은 얘는 4층 연산에 더 닫혀 있고 이 새끼는 4층 연산에 다 닫혀 있지 않다. 뭐 그런 걸 예전에는 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와도 되게 쉽게 이해하고 풀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문장은 나오지만 니네한테 저 내용을 가르치진 않아. 그럼 뭐 하라는 얘기냐면 얘를 보고 이런 생각을 너희들은 해서 문제를 풀란 얘기라고. 저게 난이도가 막 높아지면 선생들도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어. 예전에 로그 수 원에 지금 니네한테는 대수인데 10에 세제곱근 10. 요 새끼만 딱 들어가면 안 돼. 다 되는데 실수가. 그럼 이거 무조건 외우라는 얘기야. 어떤 기억 문장이 있잖아. 거기에 로그에 대한 규칙인데 얘만 딱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돼. 그리고 이거 문제 봤을 때 이걸 못 외우잖아? 그럼 저거 못 찾는 거야. 그지? 뭐 저런 문제는 무조건 그러니까 뭐야. 선생님 그게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안 저거 외워야지. 내가 쟤만 되고 나머지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을 봅시다. 필수예제 4번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 봐봐. 자, 전체 집합이 U.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있대. 그래서 각각 PQ를 하자. 두 집합 PQ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명제 not P면 Q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골라라. not P이면 잘 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여기가 1 2, 3 여기가 2, 3 7 여기는 9 4, 5, 8 6, 10이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봐야 돼. not P이면 Q이다가 뭐냐? not P이면 Q다는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건데 이게 거짓이라는 걸 보여주는 원소를 찾으래.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P의 여집합은 여기는 누구야? 요거 9, 2, 3, 1, 7 이게 P니까 그거에 대한 여집합은 4, 5, 8, 6, 10 이런 애들이잖아. 근데 요 지금 이 기호가 성립한다 그러면 4나 8이나 5가 되면 돼. 누가? 거기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야 4가 여집합 맞잖아. 그지? Q에 P의 여집합이 지금 4, 5, 8인데 4, 5, 8은 Q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잖아. 그런데 6하고 10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6이랑 10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발레가 되는 거지. 6이랑 10 때문에 이 문장은 거짓이 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걸 구하는 게 요 문제가 되겠다. 이거 말장난 엄청나게 쳐요. 죽는다니까? 이게 무슨 수학 시간이에요? 국어 시간이에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 이러다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